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도 제 소개부터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동원 선생님 강의를 2년 동안 올인해서 풀커리를 다 들은 지연주라고 하고요. 네, 재수에서 경기도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수 때는 1차 컷에서 5점 차이 나게 떨어졌고요. 그래서 2차는 보지도 못했고요. 그다음에 재수하면서는 1차에서 8.33점 높게 합격을 했고 2차 점수도 98점을 받아서 네, 상위권으로 10등 안에 드는 등수로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인 거는 구동원 선생님의 국어의 향기 카페에서 네, 찾아보시면 찾을 수 있고요. 다른 합격한 선생님들의 수기도 있으니까요. 많이 카페에 오셔서 글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부터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1차에서 제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총 3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문학 전문 분석이고요. 문학 전문 분석의 경우에는 구동원 선생님이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던 부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 해법 현대시에 나와 있는 해법 현대시 그리고 고전시가에 나와 있는 작품 전문을 타이핑을 해서 제가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어떠한 해설도 안 적혀 있는 것들을 인쇄해서 제가 그거 작품만 보고 연필로 먼저 스스로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법을 펴놓고 다시 그 해법에 나와 있잖아요, 해설들이. 그래서 그거를 제가 놓쳤던 것들을 그대로 베껴서 이제 볼펜으로 베껴서 적으면서 그 해석대로 제가 시험장에서도 해석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것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걸 하다 보면 작년 시험에서 조금 의아했던 문정희 비망록이라는 작품이나 정철의 성산별곡 같은 작품도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느낌이 와서 쭉쭉쭉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1차 때는 고전시가에서 제가 점수를 많이 따지 못했는데 2차 때는 고전시가에서는 점수를 잃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방법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여러분들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개론서 통독입니다. 사실 임용고시 준비하는 다른 쌤들 만나보면 개론서 요약본, 어떤 타 강사분들이 해준 요약본이나 이런 것들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개론서 전체를 읽고 그걸 요약해야 그 개론서의 흐름이 내 머릿속에 있고 그걸 요약해야 이게 나중에 시험장에서도 문제 흐름을 봤을 때 이 개론서의 이 부분이구나. 그래서 답을 이렇게 적으면 되는구나. 라는 일종의 약간 흐름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생길 수 있게 하는 게 개론서 통독입니다. 제가 이거를 쉽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구동 선생님께서 하세요. 수업 시간에 개론서 통독을. 그래서 그거 수업 따라서 들으시고 이제 수업 끝난 후에 그 부분대로 그대로 복습을 하시고 그걸 단권화를 하시면 더 이상 그 개론서는 다시 안 보셔도 될 정도로 아마 이해가 100%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개론서 통독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 개론서 통독을 기반으로 해서 기출문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출문제 분석도 구동원 선생님이 하세요. 여름쯤에 이제 하시게 될 건데 그때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터디를 조직을 하셔가지고 기출문제를 분석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한 페이지에 문제 하나가 해놓고 그 문제의 제시문이나 답이나 그 문제에서 뽑아낼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뽑아내서 개론서에 있는 것들 다 찾았어요. 그리고 그걸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어놓고 또 구동원 쌤 수업을 다시 한번 듣고 복습이 되니까 이제 다시 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그리고 이렇게 분석을 한 후에도 다 한 주 그 9월에서 11월 되는 하반기에는 그리고 한 4월부터 3, 4월부터는 한 주에 한 개념씩 계속 풀었습니다. 특히 초수 때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쓰리 같은 답을 적어도 그래도 풀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5, 6월, 7, 8월, 9, 10월 되면 이제 대여섯 번을 풀게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답안 퀄리티가 좋아진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되고요. 짧은 분량에 답만 쏙쏙쏙 드러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연습이 되니까 아마 초수이신 분들은 내가 정말 쓰레기 같은 답안을 쓴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지금부터 적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는 이제 3, 4월 때부터. 네.
그렇습니다. 제가 1차 고득점 비결은 이거 3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 영상 같지만 이 3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건 구동원쌤 직강인 것 같습니다. 여기 왜냐면 스터디 되게 잘 돼 있고 여러분들이 함께라는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2차 2차는 2가지입니다. 직강하고 스터디인데요. 일단 직강은 구동원쌤 직강을 당연히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실현이나 저는 2차에서 수업 실현 만점을 받았는데 그게 다 피드백 받은 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동원쌤 2차 직강 들으면 이제 구동원쌤도 피드백을 많이 해주시지만 이제 다른 쌤들도 피드백을 다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뭐였냐면 피드백 받은 걸 다음 시간에는 틀리지 말자 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짐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확실히 한 달 지나면 수업 실현은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잘 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학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수업 실현이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습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다음 2번째는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제 1차 합격하신 분이랑 같이 스터디를 했는데 확실히 원래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서로의 장단점을 아니까 피드백도 좀 날카로워지고 또 정확해지고 그리고 그렇지만 분위기는 되게 좋은 그런 좀 긍정적인 스터디가 돼서 둘 다 이제 굉장히 고득점으로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홍보 영상 같지만 이거 다 가능한 게 고동쌤 강의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강보다는 직강을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스터디가 실제로 가능한 게 직강이니까. 그래서 이걸 다 할 수 있는 거는 2차 같네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고동원쌤 직강을 들어라. 라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장 꿀팁이 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시험장 1차 시험장, 2차 시험장 다요? 1차 시험장은, 단거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거나 자료만 딱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단거나를 어떻게 했냐면, 구동훈쌤 기본서가 있어요. 그 국교론 문법 같은 경우에. 문학은 저는 단거나는 안 했고요. 그 2개가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목차를 잡고 기본 내용을 넣은 다음에 개론서 통독하잖아요. 그 개론서 내용에 빠진 내가 만들었던 내 자료에서 빠진 부분을 개론서에서 채워서 포스트잇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내용 이제 그걸 이제 계속 반복을 했죠.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반복하고 아침 일찍 가서 그거 한번 돌리고 시험 보고. 그래서 저는 시험장 꿀팁 말하라고 하면 단거나인 것 같고요. 2차 시험장 꿀팁은 아무것도 못 보게 하거든요. 딱 번호 뽑으면 핸드폰 뺏어가고 쓰지도 못하게 하고 뭘 보지도 못하게 해요. 그냥 시간과 정신의 방에 약간 갇혀있는 이런 느낌인데 머릿속에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이제 스터디했던 것들, 수업 실험 어떻게 해야지, 면접 어떻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게 꿀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 분 있을까요? 저는 문법 단권화를 요새 처음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기본서 기반에 목차를 세우고 넣고 그 다음에 개론서 내용을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추가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 내용이 합쳐지는 것들을 또 만들고 거기에 또 요약본을 또 만드셨는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단권할 때 예시 내용도 다 적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약하면 문법 단거나 방법이 궁금한 거죠, 쌤. 네, 그 문법 단거나 방법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구동생 문법 책이 초수가 보기에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부담도 없고 내용 정리가 잘 돼 있고 기반 틀 자체가 굉장히 잘 잡혀 있어서 그거를 기반으로 문법 단거나를 만들어 추천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구동훈 쌤 기본 교재를 제가 요약을 했어요. 그 목차를 그대로 써놓고 거기에 이제 내용을 요약을 했어요. 예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죽었다 깨나도 모르겠는 예문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만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우리말 문법론, 한문총 이런 거 읽잖아요.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거기서 이제 구동훈 쌤 교재에 없는 내용들을 이제 추가해서 포스트를 붙였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걸 다시 요약하거나 그런 짓은 안 했고요. 어차피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 그냥 이해될 때까지 봤어요. 그리고 이해되면 그냥 버리거나 그랬어요. 네. 다 내가 내 뇌에 있다. 이 생각이 들면. 네. 또 질문? 네.
화독작도 화법, 독서, 작문 다 3개로 만들었고요. 그 개론서, 구동원 쓴 개론서로 목차를 잡았고, 그다음에 각각 뭐 사평이랑 영락에서 나오는 개론서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내용을 추가했고, 2015 저는 2015 교육과정이었는데 2015 교육과정도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없는 내용이 있어요. 2015 교육과정에만 있는 내용이. 그래서 그거를 다시 단권화에 추가를 했어요. 포스트잇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국어 교육론에서 틀리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네, 교육과정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2022가 아직 이렇게 막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됐던 문제가 아니어서 2015만 봤어요. 전에 것도 안 봤어요. 그래서 2015만 그 대신 2015 내용 물어봤을 때 모르는 거 없을 정도로 봤어요. 요약한 걸 회독도 많이 했고, 그거를 다시 국어 교육론 단권화에 넣어놔서 계속 봤기 때문에. 근데 올해 제가 만약에 시험을 준비한다면 2022만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2022 아직 교과서도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2015랑 2022를 같이 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주제 통합적 독서나 뭐 이런 쪽은. 그래서 같이 볼 것 같습니다. 현대시랑 고전시 공부법은 잘 들었고요. 현대 소설이랑 고전 소설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현대소설과 고전소설 공부법 물어보셨는데, 전문 읽는 게 가장 좋죠. 전문 읽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 이제 시간이 없고 하반기 되면 쫄린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유튜브에 네, 굉장히 많아요. 그 되게 좋은 선생님들이 요약본을 많이 해 놓으셨어요. 그 대신 저는 그거를 반복해서 봤어요.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대충 이게 무슨 내용이다 라고는 많이 알 정도로 봤고, 그리고 해법을 그냥 저는 그냥 외웠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좋은 방법은 아닌데, 정말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려요. 전문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네. 그럼 따로 이렇게 막 주제랑 이런 거 정리해서 막 그렇게 외우시나요? 네, 그 주제나 이런 거는 저는 정리 안 했습니다. 그냥 어차피 어떤 작품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그 문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중요했어요. 내가 아는 작품 나왔다, 하자, 이게 아니라 그냥 어떤 작품이 나와도 해석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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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는 사실 전공보다 교육학 문제가 굉장히 컸고요. 근데 이제 교육학 말고도 전공 점수도 높였는데, 전공 점수 높였을 수 있었던 거는 공부량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는 초수였기 때문에 비슷하게 했지만 깊이가 굉장히 낮았고요. 양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수를 하면서 다시 이제 이걸 반복하게 되니까 깊이가 높아지고 더 많은 걸 보게 되고 양이 많아지죠. 그래서 네, 합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법은 저는 이게 맞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반 기술은 무조건 단문. 제가 항상 다른 스터디원 할 때 다른 스터디 분들에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답안을 적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단문입니다. 단문이고 키워드가 딱 보이게, 다른 부가적인 구술이 나의 답안에 감점을 당하거든요. 그런 거 말고 저는 이게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채점자가 볼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걱정된다고 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계획을 짜실 때 1년 전체적인 것을 다 짜고 세부적인 것을 짜셨는지,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하루치 목표량을 다 못하면 밀리더라고요. 주말에 빈 시간을 둬도 그 분량을 다 못할 때가 많은데, 그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거 짰을 때 어떤 식으로 짜셨는지. 네, 계획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일단 직강생이었기 때문에 구동원생 커리대로 1년 계획은 짰고요.
그리고 일주일치 분량을 짰어요. 근데 거기서 우선순위를 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직강 복습이 1순위였고요. 꼴등이 교육학, 교육학이었어요. 그래서 1등 직강 복습은 무조건 한다. 그 주에. 그리고 뭐 두 번째, 문학 전문 분석을 뭐 해법 몇 페이지까지 한다. 이렇게 자기 우선순위를 매겨놓고 이제 하위 순위 있고, 우리 하루는 이제 교육학 데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루에 그 계획을 다 못하더라도 일주일 안에는 그거 계획을 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키려고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